구독, 좋아요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개천가에 버려진 이름 없는 풀꽃 하나가 세상을 향해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귀인 조씨, 그녀의 시작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비천했습니다. 양반가의 서출보다도 못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천출의 딸. 어린 조씨가 처음 배운 것은 글자가 아니라 남의 발밑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을 핥히던 날, 어린 그녀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권력 있는 집안의 종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빌고 또 비는 그 처참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 속에선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저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겠다는 서슬퍼런 집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미모가 남다르다는 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거울도 없던 시절, 맑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얼굴이 나의 칼이 될 것이고 이 눈웃음이 나의 성벽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궁궐의 가장 낮은 곳, 물을 깃고 바닥을 닦는 무수리로 입궐하던 날, 그녀는 화려한 궁궐 담벼락을 보며 떨림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지옥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후궁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갈 때 조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들의 옷자락 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는 결코 고결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오직 강한 독을 품은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자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홀로 깨어 궁궐의 생리를 익혔습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받는지, 왕이 어떤 슬픔에 잠겨 있는지 그 틈새를 파고들 기회만을 엿보며 발톱을 숨긴 채 기어다녔습니다. 1630년대의 어느 깊은 밤, 창경궁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인조 15년 삼전도의 치욕 이후 왕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9번 머리를 찧었던 그날의 기억. 이마에서 흐르던 핏물은 닦아냈을지 몰라도 가슴속에 고인 핏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나라가 무너지고 왕의 자존심이 짓밟힌 그 혼란의 시기는 그녀에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릴 때 조씨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린 왕의 심장부로 들어갈 때라는 것을요. 그녀는 왕의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약해질수록 그녀의 권력은 강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처소로 향하는 복도, 버선발이 나무바닥을 미끄러지듯 스치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을 유혹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짓밟지 못하게 할 절대적인 힘을 낚아채러 가는 길이었죠. 인조의 방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밖에서는 소름 끼치는 올빼미 소리가 들려오고 촛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벽면에 커다란 괴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조선의 모든 권력이 내 치맛자락 아래 엎드리게 하리라. 조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소 가득 퍼져 있던 쾌쾌한 슬픔의 냄새는 그녀가 풍기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향기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가련한 척 흔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번 연습해온 사냥꾼의 집요함이 번뜩였습니다. 왕의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조씨는 느꼈습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제 입안으로 떨어지는 그 전율을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던 무수리는 왕의 침소에 뿌리를 내린 가장 치명적인 독초가 되어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전도의 치욕 이후 왕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9번 머리를 찧었던 그날의 기억. 이마에서 흐르던 핏물은 닦아냈을지 몰라도 가슴속에 고인 핏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인조의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가 침전의 먼지처럼 부유하듯 퍼집니다. 왕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들면 청나라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잠에서 깨면 자신을 무능하다 손가락질하는 신료들의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왕의 광기 어린 슬픔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칠 때 소리 없이 왕의 처소문을 연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 명문가의 자제도 화려한 배경을 가진 간택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거친 일을 하던 무수리 출신의 나인. 하지만 그녀에겐 비단 옷보다 화려한 미색과 뱀처럼 차가우면서도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혀가 있었습니다. 아주 나지믹하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인조의 귀를 간지럽히듯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 조씨이옵니다. 어찌 이리 홀로 촛불만 밝히고 계시옵니까? 소첩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나이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가련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구원자처럼 보였죠. 조 씨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왕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길이 왕의 메마른 살결에 닿을 때 그녀는 교묘하게 왕의 자존심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얼마나 큰 굴욕을 참아내셨는지. 오직 소천만이 전하의 그 깊은 고독을 아나이다. 전하, 오늘은 소첩의 무릎을 빌려드릴 터이니 그만 이 짐을 내려놓으소서. 천한 나인이 감히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것은 독이 든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던 인조에게 그 독은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달콤했습니다. 조 씨는 알았던 겁니다. 강한 척하는 남자일수록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주는 비천한 여인에게 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인조의 침소는 조 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조 씨는 단순히 총애를 받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게 인조의 심리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다른 후궁들에겐 눈물로 호소하며 왕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자신을 무시하는 중전의 눈길에는 서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얼마 후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낮은 곳에서 올라온 독초, 조 씨가 왕의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나의 칼이 되고 나의 성벽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욕망의 씨앗은 조선을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될까요? 무수리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이제는 권력의 정점을 꿈꾸는 조 씨. 그녀의 발톱이 서서히 소현세자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창경궁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조 씨의 처소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촛불은 흔들림 하나 없이 꼿꼿이 서서 마치 집주인의 섰을 퍼런 집념을 보여주는 듯하죠. 거울 앞에 앉은 조 씨는 자신의 머리에 꽂힌 금비녀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속에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미 왕의 마음은 내 손바닥 아니다. 이제 남은 건 저 당당하게 돌아온 세자의 숨통을 끊는 일뿐.
그녀의 다음 계략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바로 인조의 공포를 무기로 쓰는 것이었죠. 조 씨는 매일 아침 인조의 문안을 돌보며 궐 안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직접 만들어 왕의 귀에 흘려넣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심양에서 돌아온 세자 저하가 청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보검이 사실은 전하를 패하고 왕위를 뺏으라는 밀약의 징표라 하옵니다. 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조 씨는 뱀처럼 부드럽게 왕의 등을 쓸어내리며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전하를 대신할 아들이 있다면 청나라 놈들이 굳이 전하를 살려두겠사옵니까? 저 어린 숭성군만이 오로지 전하를 지킬 효자이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소현세자가 몸이 좋지 않아 침소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조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주치의이자 자신의 신복과 다름없는 어의 이영익을 은밀히 부릅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일렁입니다. 조 씨의 손끝에는 아주 가늘고 붉은 기운이 감도는 침이 들려 있었죠. 이것으로 세자의 혀를 누르시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왕께는 그저 세자의 병이 깊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고하면 될 일이오. 세자의 침소,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막을 깨는 그 시각. 조 씨는 자신의 방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보며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죠. 밖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에 나무들이 비명처럼 흔들리고 창호지가 찢어질 듯 펄럭거립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귀인 조 씨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다듬고 있었죠. 바로 어의 이영익입니다. 이들의 인연은 조 씨가 궁에 들어오기 훨씬 전 남루했던 조 씨의 친정집 우물가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익은 본래 조 씨의 친정 어머니 서 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일개 의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집안의 은밀한 사정들을 고쳐주며 그는 조 씨 가문의 그림자가 되었죠. 조 씨가 후궁이 되어 권력을 잡자 그녀는 가장 먼저 이영익을 끌어올려 왕의 몸을 만지는 어이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보게, 이영익. 내 집안의 은덕으로 그 비천한 손이 어이의 자리에 올랐음을 잊지 않았겠지? 조 씨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영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침통 속의 바늘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요.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비밀의 동맹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영익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손에 든 붉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질 것이야. 자네는 그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침을 놓게. 다만 그 침 끝에 조선의 내일이 아닌 나의 아들을 위한 오늘을 담아라. 인조 23년 4월 26일 소현세자의 처소인 창경궁 환경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며칠째 계속된 고열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죠. 인조의 명을 받은 이영익이 침통을 열었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괴물처럼 키워낼 때 이영익의 손끝에 들린 가느다란 침이 불빛에 반사되어 붉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는 침이 아니라 조 씨의 욕망이 벼려낸 차가운 흉기였습니다. 이영익은 세자의 혈자리 깊숙이 침을 밀어 넣었습니다. 세자의 미간이 짧게 경련하고 창백한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영익의 등 뒤로는 조 씨의 환영이 지켜보고 있는 듯했죠. 그는 세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지켜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침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시해라기보다 정교한 도살에 가까웠습니다.
붉게 달궈진 번침이 세자의 몸 구석구석을 누빌 때마다 조선이 꿈꾸던 새로운 시대의 불꽃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방 밖에서는 조 씨가 보낸 상궁들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궁궐의 밤은 아무런 비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숨이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 이영익은 차가운 땀을 닦으며 침통을 닫았습니다. 침소 안에는 이제 오직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죠. 실록은 기록합니다. 세자가 죽자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7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조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타오르는 등불을 보며 천천히 차를 들이켰습니다. 찻잔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눈은 이미 왕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나이다. 인조의 오열 소리가 들려오고 궁궐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조 씨의 처소는 여전히 대낮처럼 밝고 고요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비단옷을 매만지며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조선의 해가 저물고 나의 달이 뜨는구나. 세자의 시신은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이목구비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이것은 병사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의 침소를 차지한 독사 조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한 계단 더 올라선 여인. 그녀의 발밑에는 이제 아들의 미래가 아닌 누군가의 시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서늘한 계략은 이제 그 화살촉을 세자빈과 그 자식들에게로 돌리며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궁궐은 거대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세자빈 강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사투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눈앞의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혀를 휘두르는 독사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인조의 마음속에 세자빈에 대한 증오를 매일같이 주입했습니다. 전하, 세자빈이 심양에서 가져온 그 막대한 재물들이 다 무엇이겠사옵니까? 전하를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신료들을 매수한 검은 돈이옵니다. 조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심 많은 인조의 가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조 25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라를 먼저 맛본 나인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병풍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조 씨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싸늘하게 의조렸습니다. 이 전복, 세자빈의 처소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낸 것이라 들었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원한을 이렇게 전하께 갚으려 하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옵니다. 조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조는 노호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이미 조 씨의 말이 곧 진실이었으니까요. 세자빈 강씨는 그 길로 자신의 거처에 유폐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녀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병사들의 거친 발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조 씨의 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의 처소 근처에 흉물을 묻어두고 강 씨가 왕을 저주하기 위해 무속 신앙을 끌어들였다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저주와 독살. 이 2가지 죄명은 세자빈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는 세자빈 강 씨의 머리 위로 시린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듯 지켜보는 조 씨의 얼굴을 향해 피 맺힌 목소리로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장악당한 궁궐에서 그녀의 진실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유배지의 마루 위 소박하다 못해
처량한 소복 차림의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가 되어 이 나라의 내명부를 호령했을 세자빈 강씨.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사한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인 사약이었습니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온기가 손끝에 닿자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지아비를 잃고 아이들을 지키려 발버둥 친 것이 죄란 말이냐? 아니면 저 간악한 조 씨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이 내 천추의 한이란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원망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8년의 타국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남편 소현세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 그리고 그 뒤에서 가련한 척 눈물을 닦으면서도 입가엔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던 귀인 조 씨의 얼굴.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저 독초가 짜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강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거친 바람 속에 던져진 어린 새아들. 어미의 죽음도 모른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내 강아지들아. 어미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이 독한 세상에 너희들만 남겨두고 어찌 눈을 감겠느냐. 강 씨는 천천히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액체 속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이 궁궐이 품은 모든 탐욕과 광기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온기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저하, 곧 곁으로 가겠사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조 씨의 도끼도 전하의 의심도 없는 평온한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사약이 몸 안을 태우며 퍼져나갈 때 강 씨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저 궁궐의 독초를 지켜보겠다는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쏟아지는 시린 달빛만이 권력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영민했던 여인, 강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흘린 피눈물은 조 씨가 쌓아 올린 권력의 탑 밑바닥을 서서히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역사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당당한 국모가 될 뻔했던 여인, 강 씨는 차가운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린 새 아들 또한 제주도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 보내졌죠. 조 씨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궁궐에서 조 씨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던 날, 궁궐의 공기는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효종에게 귀인 조 씨는 단순히 부왕의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님을 독살하고 형수를 사지로 몰아넣었으며 조카들을 유배지에서 죽게 한 천하의 원수였죠. 효종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조 씨를 향해 차가운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형님과 형수의 피눈물이 아직도 이 궁궐 정각마다 배어 있거늘 내 어찌 저 태양을 머리에 이고 살기를 바랐느냐. 효종의 일갈은 번개처럼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조 씨의 처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비단옷은 찢기고 머리의 금비녀는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목숨을 구걸하며 울었겠지만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효종을 빤히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전하, 내가 죽는다고 세자가 살아 돌아온다 합니까?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못할 짓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을 먼저 밟아 죽여야 하는 것을 전하라고 모르십니까? 결국 효종은 조 씨의 호칭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뒤 사약을 내립니다. 1651년 겨울,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던 밤, 조 씨의 눈앞에 검은 사약 사발이 놓였습니다. 상궁들이 사발을 들이밀자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약을 마시기 전 허공을 향해 피 맺힌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오냐,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궁궐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저주할 것이다. 사약을 들이킨 조 씨의 입가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몸을 비틀면서도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부릅뜬 두 눈에는 후회 대신 세상에 대한 증오와 일그러진 야망만이 가득했죠. 그날 밤 창경궁 하늘에는 핏빛 달무리가 졌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참한 패자로 기록했지만 조 씨가 남긴 도끼 어린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궁궐 담벼락을 타고 흐느꼈습니다. 욕망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피로 물들였던 욕망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귀인 조 씨가 그토록 갈망했던 금빛 비녀와 화려한 비단옷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녀의 그 지독한 사랑은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했고 그녀가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본인의 목숨으로 거두어들여졌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승리자가 아닌 독초로 기록했고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왕자 곁에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욕망의 부메랑 남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휘두른 칼날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식을 위한답시고 행한 악행은 결국 자식의 삶마저 망치게 됩니다. 진정한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조 씨의 삶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지만 은은한 달빛은 오래갑니다. 집착과 탐욕으로 채운 삶보다 비우고 나눈 삶이 더 향기롭게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린 달빛 아래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귀인 조 씨의 일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리공주의 축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고요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머무는 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